자, 이제는 본격적으로 상담을 진행해 볼 텐데 하단에 참여 방법들 나가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들 모였을 때 거기서 고민 털어놓지 마시고요. 지금 이 시간 그리고 다음 이어지는 2부까지 시간 기니까요. 통해서 상담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2000-4989번 그리고 샵 2034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들고요. 채팅창 통해서도 상담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 내가 고민 중인 종목 그리고 평단가 평균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세 가지 주요적으로 남겨주시면요.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적으로 뭐 내가 언제 매수를 했고 어떤 관점으로 매수를 했고 혹은 어떤 고민이 있다 뭐 이런 것도 추가적으로 남겨주시면 조금 더 상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시청자분 연결해서 오늘 첫 번째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요? 현대 모백스를요. 예, 저번에 막 내려올 때 샀어요. 네. 샀는데 제가 사고 나서도 계속 내려가더라고요. 아하. 아마 어떻게 해야 말씀해 주신 돼요? 게 1월 23일 예. 금요일에 나온 그 장대 음봉이 아닐까 싶은데 그 이후로 무언가 뚜렷한 반등이 나오지 않아서 고민 중이신 것 네. 같습니다. 이거 추가 매수 좀 해도 돼요? 예. 이거? 그러면은 얼마라고 하셨죠? 37,000원. 37,000원의 비중은요? 한 10% 정도밖에 안 돼요. 10% 정도. 네. 자, 추가 매수를 해서 수익을 다시 한번 노려볼 것인가? 유 대표님. 네, 사실은 조금 급하게 매수를 한 느낌은 좀 있죠. 그러니까 그날 네네. 보면은 상승 출발했다가 하한가까지 네. 갑작스럽게 떨어진 날이었는데 네. 조금 37,000원의 매수는 조금 급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는데요. 그 이후에 보면 이제 움직임이 좀 없죠. 그러면서 네. 약간씩 요즘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비중이 10%니까 한 번 추가 매수 가능할 것 같아요. 다만 이제 네. 추가 매수 가격은 제가 봤을 때는 지금보다 조금 더 빠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 24,000원 정도? 4,000원 네. 전후까지도 한 번 정도는 더 눌릴 수도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정도라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를 해서 반등을 좀 노릴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뭐 로봇 하면 사실은 현대모백스가 충분히 어떤 역할을 해줄 수 있죠. 범현대가이기도 하고 관련된 그 사업도 하고 있어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물류 뭐 이런 쪽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대차 그룹의 로봇 아틀라스 관련해가지고 충분히 같이 뭔가를 해갈 수 있는데 너무 많이 오른 감이 좀 있고, 그리고 이제 현대차도 마찬가지입니다. 현대차가 딱 최근에 보면 옆으로 계속 행보 중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차가 좀 움직여줘야지 같이 움직임이 나올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일단 현대모백스의 주가를 볼 게 아니라 한 2월 설 지나고 나서는 현대차의 주가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좀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한 번의 추가 매수는 24,000원 전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반등을 주면 이제 거기서 이제 반등을 준다라면 최소 35,000원, 36,000원 정도까지 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는 추가 매수한 거를 한번 정리하시면 그 다음에 좀 편하게 대응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그리고 네. 반대로 그냥 올라갈 수 있죠. 뭐 추가 매수, 뭐 예를 들어서 뭐 27,000원인데 네. 26,000원 뭐 그러니까 조정받고 올라오게 되면 추가 매수를 못 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반등 자리는 35,000원이 어떻게 돌파되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자리가 딱 21선이거든요. 그래서 네. 35,000원이 돌파가 된다 그러면 매수가 37,000원까지도 혹은 뭐 4만 원까지도 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35,000원을 좀 돌파를 시원하게 못한다 그러면 네. 그때는 비중을 조금 줄이면서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24,000원 정도에서 추가 매수. 네, 이 빠졌을 네. 때는 24,000원, 또 올라갈 때는 힘있게 올라갈 때는 35,000원 라인 21선 그렇게 잘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첫 번째 종목 현대모백스 만나봤고요. 바로 이어서 두 번째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수고 많으십니다.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예, 종목은 필옵티스입니다. 필옵틱스. 자 매수가와 비중은요? 49,300원은 15%입니다. 39,000원이요? 49,000원이요? 49,000원요. 49,000원? 49,300원. 예, 49,300원. 예, 15%예요, 비중. 15%. 네, 네. 좋습니다. 49,300원에 15%다. 자, 그러면 거의 이제 지금 딱 보합권 수준일 것 같아요. 자,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십니까? 필옵틱스? 제가 지금 빠르게 좀 살펴보니까 삼성자산운용 쪽에서도 이제 지분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대략적인 지금 공시 날짜가 2월 2일로 나와 있는데 그 당시 주가가 한 5만 원 조금 넘는 금액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대략적으로 5만 5천 원 부근이네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적절하게 매수를 좀 잘하신 걸로 생각이 됩니다. 아직 지금 시장에 대한 사이클을 안 탔다라고 생각이 될 뿐이지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어떻게 보면 충분히 지금 물량을 횡보하면서 가져가는 단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며칠 조금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좀 문의를 주신 것 같은데 일단 설명을 드리자면 필 옵틱스의 종속 회사가 지금 필 에너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필 에너지의 최대 주주가 필 옵틱스고요. 필 옵틱스에 이어서 2대 주주가 지금 삼성 SDI로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필 옵틱스, 필 에너지 이 관련 그룹사의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삼성 자산운용이랑 그리고 삼성 SDI 같은 이러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모두가 아는 이러한 굉장히 큰 회사에 자금이 들어와 있는 거잖아요. 지금 코스닥 150 같은 경우는 제가 봤을 때는 명절 이후에 움직일 가능성이 좀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정부 차원에서도 코스닥 활성화 정책을 펼치고 있고 어떻게 보면 소형주라든가 무분별하게 좀 사채를 남발했던 소위 말하는 좋지 않은 주식들을 퇴출하겠다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러한 패시브 자금이라든가 향후에 그러한 자금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코스닥에 좀 강한 종목들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엉덩이 무겁게 그냥 쭉 가져가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아마도 이제 유리기판을 중심으로 해서 또 주목을 받으면서 주가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수익권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담 전화를 주신 것 같은데 실적 발표 이후에 약간 지금 보합권까지 내려와서 전화를 주신 것 같습니다. 자세한 상담 받아봤고요. 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연결도 바로 이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어우, 예, 목소리가 아주 힘차십니다. 수익 중인 종목이신가요, 혹시? 아니, 그렇지 않고요. 그런 건 아니고요. 2년 넘었는데 예. 고생 많이 했어요. 마음고생. 어떤 종목이신데요? 인지소프트. 인지소프트요? 네. 네, 매수가와 비중은요? 네, 21,500원에 30%예요. 21,500원 30%. 네, 예. 보유 기간이 길다고 하셨으니까 사실 지금 네. 뭐 큰 마이너스, 큰 뭐 수익이나 손실은 아닙니다만 네, 기다림에 비해서 네. 예. 네. 14,000 얼마까지도 갔어요. 잘 버티셨고 어쨌든 네. 기다림에 비해서 수익이 안 나고 있어서 조금 고민하시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네. 참 이런 기업이 참 고민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지소프트 오랫동안 갖고 계셨으니까 뭐 하는 회사인지는 잘 아실 겁니다. 네네, 예. 금융 관련된 서비스라든지 뭐 보안 뭐 이런 부분들 관련된 사업을 하는 행사인데 이게 네. 매출이 엄청나게 막 폭발적으로 나오는 회사가 아니에요. 근데 네. 한 달에 1년이죠. 1년에 한 200억 내외의 매출을 꾸준히 보여주고 또 거기에 맞춰서 꾸준히 좀 영업이익이 나오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뭐 갑자기 뭐 거래처가 바뀌거나 하지만 않는다라면 사업의 연속성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될 건 없는데 중요한 거는 이 회사가 유통주가 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도 300만 주밖에 안 되고 그중에 대주주 물량이 또 30%가 넘습니다. 그럼 실제 200만 주밖에 유통이 안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뭔가 시장에서 관심을 가지고 기관 투자자라든지 외국인이 사고 싶어도 건들 수가 없어요. 예. 조금만 네. 사도 주가가 뭐 움직임이 커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렇다고 해서 또 성장세가 엄청 큰 것인가? 그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도 뭐 좀 빠지면 또 회복하고 또 갈만하면 또 다시 좀 빠지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이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거는 뭐 한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K뱅크 상장이 다시 네. 한번 날짜가 잡히느냐. 그러면 네. K뱅크 잡혔어요. 예. 네, 그러니까 관련된 기업으로 좀 연관성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움직임이 나올 수가 있고 저는 이제 그것보다도 이제 두 번째가 이게 이제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잘 모르겠는데 지금 이제 금감원이 이제 동전주 상장 폐지 얘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근데 네. 그 조건이 시가총액 700억인가? 뭐 600억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 인지소프트 시가총액이 690억, 700억이 채 안 됩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회사가 뭐 상장 폐지된다는 뜻이 아니라 네. 어찌됐든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주가가 올라갈 수도 있죠. 근데 반대로 주가는 재미없는 모습이 계속 보여주면 또 그런 것들이 리스크가 될 수도 있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네. 2년을 갖고 계셨지만 네. 뭐 비중이 좀 많으신 것
한 30%는 좀 많으세요. 거래량이 적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좀 음봉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네. 2만 원 말씀드릴게요. 정확하게 2만 원 마감 가격 기준으로 2만 원 이탈하면 네. 그냥 좀 좋은 종목으로 좀 교체 매매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고, 반대로 2만 3천 원을 돌파를 한다. 그러면 한번 네. 매수가 놓고 한번 기다려 보시면 어떨까. 이게 한번 분위기가 타면 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거 K뱅크라든지 상장 네. 유지하기 위해서 뭔가 주가 부양을 하기 위해서 뭐 어떤 배당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언제든지 인지소프트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기다리면서 조금만 한 달에서 2달 정도 흐름을 좀 더 지켜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대표님. 근데요, 어제 23,000원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거 거래 펴줘야 되지 않나요? 23,000원 가더라도? 워낙에 지금 거래량이 적은 회사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유통주가 적기 때문에 네. 거래량이 막 몇백만 주씩 나올 수는 없을 거예요. 근데 최소한 한 20만 주 이상, 한 30만 주 이상은 나온다라면 그건 좀 네네. 긍정적이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세요. 고맙습니다. 네. 기다림이 좀 기셨기 때문에 아무래도 수익을 보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가격대 조정 나오는 것들 잘 보면서 비중을 좀 조절하시거나, 혹은 정말 뭐 마음 아프겠지만 일정 수준까지 떨어진다 그러면 교체 매매까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시청자분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예, 현대건설입니다. 현대건설이요. 예. 현대건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시죠? 예, 59,500원에 20%입니다. 훈훈한 명절을 보내실 수 있겠네요. 아, 고맙습니다. 예. 자, 어떤 부분이 그런데 고민이세요? 예, 제가 작년 9월에 매수를 했는데요. 예. 예, 그 앞으로 이제 좀 더 어떻게 더 성장 가능성이 있는지 좀 여쭤보려고 전화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여기서 차익 실현을 하느냐, 아니면 예. 내가 조금 더 수익을 노려봐도 되느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워낙 예. 현대건설 얘기가 또 주위에서 많이 지금 들려오고 있으니까요. 자, 이 대표님. 매수 타점 정말 잘 잡으셨고요. 지금은 말 그대로 상승장이잖아요. 우리가 시장에서 조금만 먹을 거면 그거는 횡보장이라든가 하락장으로 가는 게 맞고, 지금은 상승장, 계속해서 돈이 주어지는 시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원전 관련주를 싸게 잡았다는 거는 계속해서 기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봤을 때는 현대건설 주가 자체가 10만 원대 이하로는 어떻게 보면 큰 악재가 터지지 않는 이상 빼지 않을 거라 보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사실상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저는 상승에 좀 무게를 두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원전 시장이 앞으로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굉장히 큰 시장인 거는 알고 계실 테고, 무엇보다도 지금 한국 MSCI 관련 지수 종목에 새롭게 아마 편입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향후에 유동성이 더 주어지면 외부 자금이 더욱더 공격적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2월 초쯤에 한번 하락장 때 보니까 주가 많이 안 빼더라고요. 코스피 지수 하락 대비해서 많이 빼지 않는 모습도 보였고, 이제는 보유자의 영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더욱더 상승 추세를 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대략적으로 1차적으로는 한 14만 원 정도까지는 한번 지켜보시고 다시 한번 저희 매일경제TV로 문의를 주시면 상세하게 다시 한번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수익을 보고 있는 분들도 고민이 있는 게 너무나 당연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큰 수익을 볼 수 있는지, 아니면 다른 종목으로 교체를 했을 때 그때 더 큰 수익을 노릴 수 있을지, 이런 부분 고민되실 텐데요. 자, 어떤 고민도 좋습니다. 손실 중인 종목, 수익 중인 종목, 고민이 있는 종목이 있다면 저희 쪽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00-4989 전화 주시면 저희 제작진이 안내해 드리고요. 문자로 연락 주시는 분들은 샵 2034 정보 이용료 100원이 듭니다. 샵 2034로 연락 주시고, 또 채팅방 통해서도 종목과 평단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자 상담으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유창희 대표님 앞으로 3541님께서 보내주신 고민입니다. 종목은 파미셀이고요. 매수가가 16,32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시면서
목표가를 어느 정도로 설정을 해야 할지 궁금합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파미셀 일단 급등을 어제 했고요. 오늘 장에서는 음봉 마감이 되기는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고민이 좀 있으신 것 같은데 목표가 어느 정도까지 잡아야 할까요? 뭐 일단 저는 뭐 지난번 고점 때 2만 원 이상은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파미셀의 주가를 보실 때는 먼저 이제 두산의 주가를 먼저 보시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두산이 한번 먼저 움직이고 파미셀은 좀 뒤늦게 움직이는 부분들이 있는데 최근에 보면 두산이 다시 한번 그 100만 원 언저리까지 지금 지난 10월, 11월 고점까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입니다. 그럼 파미셀 역시 마찬가지로 충분히 그 가격 이상은 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두산이 CCL을 좀 기판 쪽으로 해가지고 공급을 하고 있는데 이 CCL을 만들기 위해서 또 파미셀 소재가 또 필수 제품인 거죠. 근데 이 부분에서 약간 노이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빠졌던 건데 결국에는 뭐 매출은 계속 늘어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지금 위치에 대해서 너무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오히려 2만 원 돌파가 이루어지면 그 이상도 갈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조금 더 설 연휴 이후에 흐름을 좀 기다려 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작년 뭐 10월, 11월 이때 2만 원 돌파를 계속해서 누렸고 장중에는 한번 넘어간 적도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전고점 2만 원대 돌파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 앞으로 온 2619님의 고민입니다. 종목은 두산에너빌리티이고요. 75,900원에 30%라고 하시네요. 자, 두산에너빌리티 75,900원에 30%. 앞으로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는데 두산에너빌리티 주주분들 항상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상승, 횡보, 상승, 횡보 이런 흐름이다 보니까 야, 이거 다른 종목으로 가서 수익을 좀 노려야 되는지 네. 아니면 가만히 두면 잘 갈 것 같긴 하니까 네. 또 가만히 둬야 하는지 고민이실 것 같습니다. 전략 짜주시죠. 힘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조금 전에 앵커님께서 말씀 주셨던 게 상승 횡보 상승 횡보 그 기간만 거의 반년이었잖아요, 사실상. 그래서 10만 원 희망 고문을 계속하다가 조정 주고 희망 고문하다가 조정을 주고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10만 원을 더욱더 강력하게 돌파하기 위한 그러한 횡보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원전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기회가 왔습니다. 기회가 왔는데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잠깐의 횡보, 그리고 잠깐의 하락이 있는다라는 것은 만약에 진작 차익실현 물량을 던지면서 뱉을 거였으면 진작에 그 물량이 나왔다. 하지만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그게 아니라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응집 에너지 시간이 길었던 만큼 한 번 분출할 때 더욱더 크게 분출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따라서 지금 증권가에서도 1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를 하면서 지금 최소로 잡은 게 지금 11만 원 정도 좀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11만 원 정도 10만 원을 돌파한 다음에 11만 원 돌파가 나오고 그 부근에서 일단 1차적으로 분할 매도를 진행하신 다음에 다시 한번 문의를 주셨으면 좋겠다. 지금 구간 자체는 걱정할 구간이 전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더욱 힘있게 10만 원대를 돌파하기 위한 준비 작업이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까지 만나봤고요. 다음은 우리 7032님의 고민, 문자 고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 대표님이 해결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에 대한 고민이라고 하시네요. 자, 한화 에어로스페이스 매수가는 135만 원, 비중은 10%입니다. 160만 원 간다고 해서 샀는데 최근에 계속 조정을 받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라고 말씀을 하시네요. 자, 135만 원이면 거의 고점. 네. 입니다. 자, 지금 110만 원대까지 조정이 나온 상태인데 어떻게 전략을 짜야 할까요? 저는 조금 고민을 좀 하셔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다행히 비중은 적어서 그나마 좀 다행이긴 한데 저는 방산주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이 조금 중립적으로 혹은 약간 좋지 않은 시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왜요? 왜냐면 좋은 이슈들이 이미 주가에 충분히 반영이 되었다. 그럼 더 이상 뭐 좋은 뉴스가 있을 것인가? 이제 우주 항공으로 연결 지은다라면 모르겠지만 단순하게 방산만 본다라면 저는 주가 상승은 이제 제한적이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월 중순 때 한번 기세 좋게 올라왔었던 것도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좋아서 올라왔다라기보다는 그때 베네수엘라 사건도 있었고 예. 뭐 이란 타격할 수도 있다. 막 이런 얘기가 나와주면서 방산주가 한번 움직임이 나왔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좀 전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좀 뭔가가
발발을 해야지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것이지 그게 아니면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러우 전쟁 곧 끝날 것 같아요. 뭐 어제 나온 뉴스 보면은 이제 러시아가 달러 결제 시스템 다시 들어간다라는 갈 수도 있다라는 얘기도 좀 나오고 있잖아요. 그만큼 조금 이제 전쟁이 생각보다 이제는 확전보다는 이제 거의 끝나가는 분위기가 많이 나오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이란도 잘 해결되는 국면이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올라갔었던 게 이제 지금은 흘러내리는 모습이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추가 조정은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 저는 뭐 100만 원을 크게 깰 것 같지는 않아요. 하지만 올라온다고 하더라도 160만 원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주가는 그렇게 비싸지도 않고 싸지도 않은 적정 주가가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준다 그러면 조금 고민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고, 손절가는 100만 원 말씀드릴게요. 100만 원 이탈 가능성은 적지만 100만 원 이탈하게 되면 한 80만 원까지는 한번 또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 작년 1월 달에 오르기 전에 보면은 작년 7월부터 올 한 1월 중순까지 보시면 상단이 한 100만 원, 하단이 한 80만 원 박스권이었거든요. 그래서 100만 원이 무너지면 80만 원 초반까지도 조정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또 그 자리에서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새로운 지정학적 리스크가 나오지 않는 한 현재 구간이 어느 정도 적정선을 찾아가는 타이밍이다라고 판단을 해 주셨고요. 그동안 있었던 뭐 국방 예산 늘리거나 이런 것들은 이미 선반영되었기 때문에 좀 냉정한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분석을 해 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우리 이건희 대표님이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6697님 의견이고요. 고민이고요. 에코프로입니다. 매수가는 95,250원, 비중이 100%입니다. 자, 에코프로 전 비중을 지금 싣고 계신데 일단 최근에 한 2배까지 수익이 났던 종목이고 현재는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조정이 나오고 있는 타이밍인데요. 중장기적으로 가져가려고 합니다. 언제쯤 매도를 하는 게 좋을까요? 매도 가격 안내해 주시죠. 중장기적으로 가져갔을 때 불확실성이 많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조금은 불안한 요소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뭐 앞으로 로봇이라든가 뭐 ESS 관련 수요가 넘치면서 가장 수혜를 본다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에코프로가 올라왔던 이유는 코스닥 150 안에서, 그리고 그나마 그 안에서 바이오가 빠질 때 수급이 집중적으로 몰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업이익이 흑자로 전환했다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단기 순이익 관리 같은 경우는 파생상품 손실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이어지면서 그렇게 썩 좋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물론 종목 자체가 한번 파동을 타면 크게 상승하는 부분이 있지만 반대로 보시면 상승 이후에 또 빠질 때는 또 시원하게 빠지는 이러한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 번의 이러한 파동을 거쳐가지고 응집 후에 정고점까지 돌파하는 패턴이 나오는 게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같은 경우는 유동성장에서는 차라리 공격적인 성장이 예고되어 있는 섹터 그리고 종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일단 설 지나고 자금이 들어왔을 때는 16만 원 부근에서 저 같은 경우는 비중을 반 정도 정리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 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이 어느 정도 횡보를 하다가 에코프로가 횡보를 하다가 반등하는 추이, 만약에 힘이 없고 빠진다 한다고 한다라면 14만 원 부근에서 한번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시는 걸 권유를 드리겠습니다. 예, 비중은 뭐 그대로 가져가도 괜찮을까요? 뭐 지금 상태에서는 제가 어떤 말씀을 드려도 큰 수익을 거두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좀 많이 판단이 좀 흐려질 수가 있는데, 또 반대로 상승하면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워낙 끼가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근데 반대로 또 거래량 없이 빠졌을 때는 다시 한번 저희 TV로 좀 문의를 주실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는 지금 시장 유동성이 풍부하니까 16만 원 선에서 대응을 하시고, 그리고 정리하는 구간은 14만 원 추세 정도, 이 정도로 한번 전략을 짜시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우선 수익 축하드리고 전략을 짜주셨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희 이렇게 해갖고 문자, 채팅 그리고 전화 상담 받고 있습니다. 02-2000-4989번 그리고 문자는 샵 2034 그리고 유튜브 채팅창 통해서 종목 그리고 평단가, 비중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명절 전 상담 도와드립니다. 자, 이번에는 다시 한번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네, 미래에셋증권 예, 51,000원에 비중 90%. 미래에셋증권이고요. 잠시만요.
자, 5만 1,000원의 비중이 90%라고 하셨습니다. 혹시 네. 평일에 저희 방송 많이 보시나요? 8시 때? 예, 많이 보죠. 예, 미래에셋증권에 대한 강조를 정말 많이 해드렸던 그 종목인데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오늘도 급등했습니다. 자, 네네. 어떻게 전략을 짜면 좋을지 유 대표님. 네. 90% 비중이시면 예. 상당히 공격적으로 매수를 하지 않았나 판단하고 있어요. 왜냐면 아주 일찍 들어간 건 또 네, 아니죠. 왜냐면 그 가격대가 오늘 이게 15% 올라왔으니까 그렇게 싸 보이는 거지. 사실은 한 일주일 정도 횡보했을 자리가 5만 1,000원이었기 5만 1,000원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90%는 쉽지 않았을 텐데 저는 그래도 좋은 선택이 결과가 나오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충분히 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뭐 약간 스페이스 X 이슈도 있지만 그거는 이제 뭐 크게 우리가 이제 뭐 무시하자. 이미 주가에 선 반영되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그걸로 해서 더 오를 건 없지만 중요한 거는 증시가 좋다라는 거죠. K 증시가. 지금 증권사들 실적은 뭐 조 단위의 실적이 계속 그러니까 확대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또 우리가 증시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물론 이거 제가 장담할 수는 없는 거지만 예전에는 뭐 한 2,000 한 6, 700, 7, 800 왔다가 또 한 2,000 초중반까지 빠지고 다시 뭐 3,000 언저리 왔다가 또 빠지는 모습을 보여줬었다라면 지금은 빠진다고 해도 진짜 최악의 경우를 감안해도 4,000이 무너질까? 4,000 이하로는 안 빠질 것 같아요. 그러면 최악의 경우는 뭐냐면 한 5,500, 600 오르고 또 한 4,000 중후반까지 빠지고 이렇게 박스권을 뛰는 모습인데 다른 점은 뭐냐면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기업들의 가격이 다르더라. 삼성전자가 5만 원일 때, 하이닉스가 10만 원일 때의 주가 지수 때하고 지금은 삼성전자 거의 20만 원 언저리, 하이닉스 100만 원 언저리일 때 가격이 다르죠. 그럼 증권사의 수수료도 다르다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수가 그만큼 높은 자리에서 박스를 치면은 아하. 낮은 자리에서 박스를 칠 때하고 똑같이 보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증권주가 쉽게 안 무너질 수 있다. 실적이 쉽게 안 꺾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어쨌든 화랑장세가 계속 이어진다라면 증권주들이 계속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죠. 거기다가 미래에셋증권은 수익이 잘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주주 환원 확대하겠다라는 그 정책 그런 그 발표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 감안하면 전 증권주 중에서는 미래에셋증권 역시 탑픽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요즘에 워낙에 세게 부르기 때문에 뭐 저도 좀 세게 불러본다라면 뭐 10만 원 못 갈까 10만 원대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다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 7, 8만 원 이상 올라오면 조금씩 한 번에 많이는 말고 조금씩 이익 실현을 하면서 좀 끌고 가시면 충분히 올해 좋은 결과 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항상 저희 방송 많이 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미래에셋증권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다음도 시청자분 전화 연결이 돼 있는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고맙습니다. 예,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아우토크 리프트, 예? 아우토크 리프트. 아우토크립트. 예. 네네. 이걸 21,500원에 25%예요. 예. 근데 지금 이게 올라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제 팔아야 되는지. 아하. 아우토크립트 말씀을 해 주셨고 네네. 언제 팔아야 하냐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얼마에 팔아야 얼마에? 되는지. 좋습니다. 최근에 아무래도 주가가 조금 이제 반등이 나오다 보니까 네. 더 고민을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 이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신규 상장주잖아요. 보호예수 물량이 이제 6개월 차까지가 보통 가장 많이 나오는 구간인데 그 구간을 이겨내면서 지금 저점을 다지고 올라가고 있는 부분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신규 상장주 특성상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지만 실적을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4년 연속 지금 적자인 부분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증시 어떻게 보면 IPO를 통해서 얻어진 현금 좀 많았죠. 그리고 좀 많은 투자 유치를 하다 보니까 자산은 그나마 3천억 정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통계가 나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확신이 없으신 거잖아요. 사실은 저도 신규 상장주에다가 적자 주식인데 현금만 많이 갖고 있고 그나마 장점은 많은 자산 운용사들 그리고 증권사가 지분을 가지고 있다라는 점. 그러면 미래 가치가 주어졌을 때 주가 상승폭은 클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전략이라든가 어떻게 뭐 이런 어떻게 확신 없이 들어가서 이렇게 무분별하게 갖고 있는 부분은 좀 약간 불안하다 판단이 되고요. 지금 시장이 자금이 많이 돌기 때문에 한번 급등은 나올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치상 보호예수 물량 어떻게 나올 만큼 나왔다 생각을 하고 반등이 나올 것인데 제가 봤을 때는 한 22,500원 선 한번 급등이 나오면 그 구간에서 좀 정리를 하시고 지금 시장에서 차라리 좀 검증되면서도 실적 관련해 가지고 성장이 좀 풍부하게 좀 부여될 주식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전략을 다시 한번 짜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산 가격에 그냥 팔면 되네요? 네, 22,500원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아우토크립트까지 만나봤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도 바로 이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자,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네, 바이오다인이고요. 바이오다인. 네, 16,700원 이거 무중까지 받아서 한 7만 얼마에 사가지고 예. 한 3, 4년, 5년인가 이렇게 갖고 있었거든요. 장기 보유를 하셨고요. 네, 네. 예, 비중은요? 지금 50%요. 50%. 자, 네, 바이오다인 16,000원대 그리고 50%라고 하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일단 유증 가격 반영해서 16,000원인 거죠? 무중을 받은 거예요. 무중. 5대1로. 무상증자. 네. 네네. 그러면 지금 매수가에서 약간의 손실을 보고 계신 게 아닌가 판단을 좀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진단 장비 관련해 가지고 좀 안정적인 매출이 좀 나올 수 있는 구조도 좀 변하고 있죠. 자궁 경부암 관련된 어떤 진단 기기에 대한 어떤 로열티가 올해부터 좀 반영이 되는 것이고, 최근에 알테오젠이 머크사한테 2% 받는다고 하면서 약간 충격 받을 때 바이오다인은 우린 10%다 하면서 시장에 주목을 받았는데 10%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자주 쓰이느냐가 중요하겠죠. 근데 자궁경부암이라는 게 자주 진단을 받는 그런 암은 아니다 보니까 10%를 받는다고 해도 매출이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진 않을 거라 판단하고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그 본격적으로 로슈사로부터 올해부터 로열티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장비가 꾸준히 좀 판매가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은 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에 보면 바이오주들이 좀 힘을 좀 못 내고 있다는 부분들, 그리고 바이오다인이 그런 거는 이미 주가에 좀 선 반영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새로움이 좀 부족하다 보니까 주가가 조금은 정체기에 좀 있지 않나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냥 좀 박스권 대응을 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여기서 추가 조정이 안 나온다 그러면 충분히 15,000원, 16,000원까지 올라올 수 있다 판단하고 있고, 상당히 오랫동안 갖고 계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도 일단은 저는 고민을 해야 되는 건 고민을 해야 된다. 약간의 저는 한 16,000원 넘어가면은 완벽하게 넘어가는 모습이다 그러면 충분히 2만 원까지는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이번처럼, 그러니까 지난 10월 달, 12월 달, 이번에도 보면은 딱 16,000원을 맞고 흘러내리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돌파를 좀 못한다 그러면 조금은 수익이 크든 적든 좀 정리를 좀 한번 해주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도움이 그래요. 되셨습니까? 네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명절 잘 보내시고요. 네, 명절 잘 보내세요. 안녕히 계세요. 네, 고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바이오다인까지 만나봤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전화 상담 연결해 보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예, 한화생명이요. 한화생명 매수가와 비중은요? 예, 4,720원에 30%입니다. 4,720원에 30%. 그러면 어제나 오늘 매수하신 건가요? 오늘 매수했어요. 오늘 매수하셨고 오늘 이제 예. 윗꼬리가 좀 달려서 전화를 바로 긴급히 주신 것 같습니다. 이 대표님.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혹시 매수하신 그 부분이 종가 베팅을 염두에 두고 하신 건지 아니면은 어떠한 부분을 생각을 하시고 매수를 하신 건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예, 저평가 그 PBR이 0.몇 무적이 낮고 하다고 해서 네. 그래서 오늘 어제부터 매수하려고 하다가 오늘 분할 매수했어요. 네, 지금 PBR이 시장에서 0.3 정도로 주어지고 있고 PER은 지금 4.8배로 나와 있잖아요. 화면 보시면 예, 지금
하나 그룹주 안에서 하나 자체가 지주사가 대주주로 있는 주식들은 저는 가지고 있어도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나 갤러리아도 마찬가지고 하나 생명도 마찬가지고 하나가 지금 대주로 있는 주식 말 그대로 지금 하나 같은 경우는 한창 지금 장난 차남에 걸쳐 3난까지 지금 계속 그 상속 관련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어떻게 보면 가장 어떻게 보면 변화될 시기에 지금 놓여있기 때문에 주식 가치를 올릴 가능성이 높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동안 하나뿐만 아니라 많은 주식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저PBR 그리고 시장에서 굉장히 좀 저평가되었던 주식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 명절 이후에 상법 개정이라든가 관련 이슈를 타고 한다라면 충분히 더욱더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흐름은 충분히 상승 추세를 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일단 월봉상으로는 딱 저항권에 왔거든요. 그런데 이 저항권을 뚫을 힘을 충분히 보유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전에 매물대가 있는 거 아니야. 그런데 거래량을 보시면 거래량이 많이 없죠. 그래서 한번 탄력이 붙으면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 있으니까 보유 의견 그리고 명절 이후에 좀 상승하는 추이, 힘의 파동을 조금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한화생명에 대한 상담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자, 전화로도 저희가 상담을 해드리고 있지만 나는 전화는 좀 부끄러워요 하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문자나 채팅 통해서 남겨주셔도 괜찮습니다. 샵 2034번 정보 이용료 100원 들고요. 채팅창 통해서 역시나 종목 그리고 평단가, 매수가 그리고 비중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자, 문자로 들어온 상담 몇 가지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4681님 우리 유 대표 앞으로 왔습니다. 상하프론테크 오랜만에 보는 종목입니다. 매수가 32,000원, 비중 30%. 4년 보유했는데 또 떨어질까 봐 무섭습니다. 비중을 덜어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제가 오랜만에 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나 장기 보유를 하고 계신 종목이었네요. 어떻게 비중을 조절을 해야 할까요? 오늘 이제 상한가 나오면서 이게 왜 상한가지? 예, 꿈쩍없이 그냥 네. 말 그대로 점상이 네, 나왔습니다. 점상이 나왔고 어떤 뉴스도 그때 당시에는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진짜 오늘 상하프론테크가 왜 상한가인가가 좀 궁금했었던 장중이었는데 이제 그 이후에 나온 뉴스를 본다라면 스페이스X 관련해서 안테나 보호 필름을 공급을 한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다시 이제 우주항공주에 좀 편입을 하면서 주가가 오늘 상한가를 가게 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아사히글라스가 독점을 하다가 지금은 상하프론테크가 한 80% 점유를 하고 있다라고 하네요. 그래서 원래 갑자기 나온 매출이 아니라 원래 매출이 있었는데 시장에서는 몰랐었다 보니까 이게 주목을 받으면서 상한가를 가게 된 거고 또 기업 회사 측에서 말한 것 중에 하나는 HBM 관련된 필름도 좀 공급을 한다라는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좀 기대감을 좀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요. 워낙에 요즘에 분위기 타면 가는 거다 뭐 가는 거고 물론 이제 오늘이 이제 연휴 첫날이 딱 그 금요일에 아쉬우실 것 같아요. 상한가를 기록을 해서 명확하게 제가 말을 못하지만 이렇게 점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 다음 날도 상승을 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아요. 그리고 이게 스페이스X 관련된 우주항공 테마주로 편입을 하면 뭐 불을 뿜잖아요. 예. 그런 걸 감안했을 때 월요일에 시가가 중요할 것 같아요. 월요일에 상승을 한다는 전제하에 월요일도 상한가를 가면 모르겠지만 그냥 상승을 했다, 갭상승이 나온다 그러면 오늘 종가가 이탈하지 않는지를 좀 보셔야 된다 판단을 좀 하고 있고 월요일에도 좋은 상승이 나와 10% 이상 상승하면서 마감을 하면 조금 더 지켜보시면 매수가 32,000원 높긴 한데 불가능하진 않을 수도 있다 예.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일단 상한가 한 번 더 나오고 그 이후에 한 두 자릿수 상승 한 번 정도만 더 네. 나와주면 그쵸. 예, 그러면 이제 매수가까지 오게 되는 건데 아주 불가능하진 않다. 그래서 좀 연휴 이후의 흐름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정말 이런 건 연속성인데 그쵸. 사실 명절이 하필 끼는 바람에 오늘의 상한가가 이후에 이어질지 여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6818님의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질문을 주셨고요. 24,958원. 매수가가 이렇다는 건 여러 번 매수를 하셨다는 거겠네요. 비중은 15%입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지금 손해가 너무 심한데요. 언제쯤 원금 회복이 가능할까요? 자세한 전략 좀 짜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가 25,000원 정도 부근인데 지금 오늘 종가가 18,000원이거든요.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요? 가장 심리가 흔들릴 만한 부분까지 빠졌기 때문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지금 주가 수준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하락은 좀 제한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가장 큰 관건은 매각 협상 관련 이야기인데 결국에는 그 매각 협상 과정에서 얼마만큼의 몸값의 인정을 받느냐에 따라 이제 주가 향방이 달라질 거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계속 연기가 되고 있잖아요. 뭐 지난주 소식을 보니까 SK 오션플랜트 매각 관련 소식을 보니까 4월 달로 지금 연기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시간은 좀 기다림이 다소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주가가 추가적으로 어떻게 보면 하락하기에는 제한적이라 보고 있으니까 조금 더 기다리자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희망적인 말씀을 드리자고 한다면 SK 이터닉스입니다. 비슷한 그림을 보이고 있어요. SK 이터닉스도 작년에 고점 3만 원 찍고 거의 한 사실상 반토막 직전까지 갔었죠. 2만 원 부분까지 주가가 많이 빠졌잖아요. 그런데 최근 지난 한 주 동안 보시면 지난 전고점을 전부 다 회복을 했습니다. 글로벌 사모펀드에 이제 매각이 어떻게 보면 이야기가 나왔죠. 그렇다면 실질적으로 몸값이 책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만한 지금 주가 수준으로 가고 있다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각 관련 이슈가 나왔을 때는 매각 관련 확정 이야기가 나오기 전까지는 주가가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SK 이터닉스를 좀 희망으로 삼아서 SK 오션플랜트도 계속해서 매각을 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시간이 다소 걸리더라도 분명히 지금 실적이 나쁘지가 않거든요. 실적도 괜찮고 뭐 마스가도 참여를 하고 하지만 관건은 매각 관련해 가지고 몸값이 책정이 되어야 그만한 주가 상승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몸값 책정만 되면 매수가 부분까지는 무난하게 갈 거라 보고 있으니까 흔들리지 마시고 그 매각 관련 뉴스를 체크를 하시면서 지속적으로 가져가시는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SK 오션플랜트에 대한 상담이었고요. 자, 다음은 채팅창 통해서 들어온 상담도 하나 만나보겠습니다. KS코1님께서 우리 유 대표님 앞으로 대한조선에 대한 상담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가 81,400원, 비중은 17%. 한 달 전에 종목 상담에서 2월 보호예수 물량 풀린 이후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계속 버티는 중이거든요. 자, 어떻게 대응 전략 가져가야 할지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한 달 전에 저는 사실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유 대표님 혹시 상담 기억나세요? 한 달 전이면 저희 잘 기억이 안 나네요. 예. 자, 그러면 뭐 새로 한다고 치고 예. 자, 보호 예수 물량 풀린 이유를 보자라고 하셨는데 지금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약간 손실 중입니다. 네, 기다리셔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대한조선은 상장하고 나서 뭐 이런 말은 뭐하지만 단 한 번도 오르지 못했다. 물론 상장했을 때 오르긴 했지만 이건 오른 게 아니죠. 그냥 단순히 어떤 첫 상장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올라온 거고 그 다음에 계속 주구장창 주가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하고 이제 올라오는데 작년 11월 달에 그 최악의 상황이 이제 공모가까지 빠진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깨고 일단 반등에 성공했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고 사실은 뭐 대한조선뿐이 아니라 최근 조선주가 전체적으로 힘을 좀 못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다른 조선주가 잘 가는데 대한조선만 못 갔다 그러면은 조금은 문제가 있지만 지금 조선주가 약간의 정체기가 좀 있지 않나 판단하고 있어요. 근데 대한조선의 어떤 매출 수주 성과를 본다라면 이미 올해 목표로 한 수주 물량이 70%는 달성을 한 상황입니다. 추가 수주 가능성도 상당히 높게 점쳐지고 있고 또 매출 영업이익도 꾸준히 잘 나올 수 있는 기업이라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약간 보호예수 물량이라는 어떤 부담감 그리고 약간 8만 원 그러니까 작년에 상장하고 나서 정체기가 뛰었던 자리가 8만 원이거든요. 그럼 딱 지금 그 자리에서 올라가지 못하고 약간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는데 수급을 본다라면 오히려 외국인은 조금 순매수 기조가 계속 유지가 되고 있고요. 기관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은 매도가 많이 줄어들었다. 약간 매수를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좀 답답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저는 종목 교체를 할 정도는 아니다. 좀 기다려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유 대표님이 상담 잘 해주셨는데 좀 일이 생겼습니다. 네. 예, 이 채팅을 남겨주신 시청자분께서 잠깐 자리를 비우셨대요. 예, 내 종목 언제 나오나 기다리다가
잠깐 못 기다리고 잠깐 자리를 비우셨는데 그때 하필 대한조선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졌습니다. 아마 뭐 이렇게 저 인터넷으로 통해서 네. 보신다 그러면 살짝 한번 돌려볼 수 돌려보기. 있으니까 꼭 주위에서 알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채팅 상담까지 쭉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 종목 더 한번 만나보면 좋을 것 같은데 윤숙랑님께서 남겨주신 저희 종목이 있습니다. SK증권. SK증권 1160원에 5%라고 하시면서 목표가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이게 얼마 전에 이제 1,000원을 오가면서 움직였던 종목이다 보니까 최근에 뭐 계속해서 동전주 얘기도 많이 들리고 증권주 얘기도 많이 들리고 해서 동시에 좀 영향을 받은 종목이 아닐까 싶어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그러게요. 코스닥에서 동전주 퇴출한다고 했는데 저는 오늘 SK증권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설마 동전주 의식해가지고 주가가 올라가는 걸까? 그래서 좀 원인을 많이 찾다 보니까 좀 알려진 이런 이야기는 많이 없거든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니까 증권주가 너무 좋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손풍을 탔고 그 안에서 시가총액이 다른 증권주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았기 때문에 많은 대금이 몰리면서 상한가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법 개정 관련했을 때는 뭐 자사주를 많이 보유한 증권사가 지금 첫 번째로 움직이고 있는데 증권사 주식들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치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좀 개인적 매매를 하면서 동전주라든가 약간은 파란색 종이 가격에 있는 이러한 주식들 있잖아요. 많이 피하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좀 불안한 거는 다른 주식들은 상한가를 안 갔잖아요. 그냥 급등이 나온 수준인데 이렇게 된다면 아마 소위 말하는 상따 기법이라고 하잖아요. 상따. 그래서 아마 시초가의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비중이 5%라고 하신다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때는 큰 비중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상따 기법으로 내가 매매를 했다 생각을 하시고 다음 주 시초에 좀 상승하는 흐름 보시고 한 10% 정도 갭이 떴다. 그러면 욕심 없이 그냥 매도를 하시고 다른 이러한 상법 개정 수혜주를 노리시면 어떨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큰 욕심 부리지 말고 5% 비중이니까 용돈벌이 했다시고 그렇게 한번 수익 실현을 해보면 어떠냐라는 의견으로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자, 저희 전화 상담 그리고 문자 상담, 채팅 상담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단에 참여 방법들 나가고 있는데요. 전화 주실 분들은 02-2000-4989번, 문자와 채팅은 저희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비중 남겨서 샵 2034 그리고 채팅창 통해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 있으실까요? 저 LX 일렉트릭 네. 평단가 36만 4천 원이고요. 36만 원이요? 네. 비중은 26%인데 오늘 조금 떨어졌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만약에 여유가 되면 조금 추가 매수하면서 늘려도 되는 건지 아니면 매도 시점을 대충 어느 정도 잡아야 될지 감이 안 와서 좀 도와주세요. 언제 떨어졌다고 하셨죠? 아니 오늘 조금 이제 떨어져서 제가 오늘 이거 떨어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제가 여유가 되는 대로 야금야금 추가 매수를 해도 되는 건지 아니면 이제 매도 시점은 어느 정도로 이제 분할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몰라서요. 처음에 36만 4천 원에 매수하시고 비중 그대로이신 거예요? 네. 그대로 처음에 한번 매수하고 그대로 쭉 지금까지 들고 오셨다. 좋습니다. 자, 상담해 주시죠. 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저는 좀 계속 좀 끌고 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추가 매수는 물론 이제 높게 보고 있기 때문에 추가 매수도 가능한데 추가 매수를 하시면 오히려 흔들림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지금도 그냥 딱 제가 목소리만 듣기에는 좀 이제 팔고 싶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추가 매수를 하게 되면 사람 심리가 더 흔들릴 수 평단가가 올라가니까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지 마시고 물론 요즘에 워낙에 이제 증시가 좋기 때문에 좀 높게 부르는 경향이 좀 있는데 지금 H현대일렉트릭이 어쨌든 100만 원을 돌파를 좀 시도를 하고 있는 거고 효성중공업도 다시 한번 250만 원 돌파를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저는 LS 일렉트릭도 충분히 100만 원 언저리까지도 상승이 불가능한 회사는 아니다. 지금 변압기 관련된 수요는 꾸준하게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올라가는 이유가 데이터 센터, 반도체 수요 증가 때문에 올라가는 건데 그러면 그 데이터 센터 쪽으로 간다라면 당연히 변압기에 같이 갈 수밖에 없는 거고 전력 인프라 투자의 확대는 계속해서 지금도
데이터 센터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의 삶이 변했기 때문에 꾸준하게 높아질 수밖에 없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뭐 북미양 매출 성장이라든지 또 공장 증설 효과 이런 것들 감안했을 때 오히려 이제 공장 증설을 하게 되면은 이제 경쟁이 심해지지 않겠느냐, 가격 경쟁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감이 있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 감안하면 시장이 꺾이기 전까지는 좀 더 흔들리면서 올라갈지언정 계속 올라간다라는 생각으로 바라보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계좌 닫아놓고 한 달에 한 번 정도씩만 체크를 해보시면 좋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저는 이거 일단 지구 끝까지 들고 갈 생각인데, 네, 지금 제가 대주제에 지금 막 사지도 못하거든요. 근데 만약에 어느 정도 떨어지면 그 추매는 가능할? 만약에 추매를 하신다라면 지난 이제 11월 달, 12월 달 주가 흐름이 옆으로 횡보했었잖아요. 네. 만약 거기까지 떨어질 가능성은 없지만 만약에 그렇게 떨어진다라면 그때 가서는 추매를 좀 고민해 볼 수 있겠죠. 근데 지금 여기서 계속 올라갈 때 추매는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의 매력은 상대적으로 더 적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화면을 아마 못 보시고 계실 것 같아서 가격으로 말씀을 드리면 한 50만 원 전후입니다. 예, 횡보했던 그 흐름 정도 수준에서 혹시 떨어지진 않겠지만 거기까지 떨어지지 않겠지만 혹시라도 떨어지면 말씀하신 것처럼 추가 매수가 가능한 타점이 올 거다라고 안내를 해 주셨습니다.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명절 훈훈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선생님, 제가 원래 맨날 인터넷에서만 듣다가 오늘 쉬는 날에 처음 상담했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처음 전화 주신 분인데 잘 버티신 것 같아요. 그동안. 그쵸. 이게 쉽지 횡보하는 않았는데, 흐름들도 있었고 그쵸. 사실 길게 봤을 때야 쭉 올라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오늘 떨어졌어요 말씀하시는 그쵸. 거 보니까 중간중간 쉽지 않았던 구간들도 분명히 있으셨을 것 같거든요. 특히 작년 연말에는 진짜 하루하루가 고민이 많으셨을 거예요. 예. 여기서 이익실현 할까 말까. 그러니까요. 근데 그걸 이겨내니까 음. 또 수익률이 다시 한 50%대에서 100%대로 네. 변경되는 게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구 끝까지 가져가도는 되는 거예요? 지구까지 가져가기에는 시장은 계속 변하기 때문에 예, 네. 그렇습니다. 이제 항상 오르는 100% 끝까지 오르는 종목은 없다 보니까 언젠가는 꼭 수익 실현 잘 하시기를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시청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에 대한 고민이실까요? 예, Y2 솔루션이요. Y2 솔루션. 예, 네, 매수가와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예, 50%요. 매수가는요? 저기 6,400원이요. 6,400원에 비중은 50%다. 좋습니다. 네네. 자, 오늘 장에서 또 아주 강한 상승이 나와줬기 때문에 일단 축하드리고 상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주식이 끼가 한번 타면 굉장히 크게 갈 수도 있고요. 반대로 예.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게 되면 크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장 분위기로 봤을 때는 아마 상승 탄력을 탈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경험상. 왜냐하면 네. 감자를 거쳤고요. 감자 이후에 액면 병합을 하면서 사실은 과거의 기존 주주분들 같은 경우 굉장히 큰 손실이거든요. 지금 상태에서는. 그런데 바닥권에서 이렇게 거래대금을 실어버리면서 주가를 올리는데 거기에 대한 재료로 가장 핫한 테마인 로봇이랑 바이오를 붙였거든요. 바이오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치료제 관련 기업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로봇 같은 경우는 애초에 지금 기존 하던 사업을 시너지를 일으켜가지고 이제 로봇 사업으로 진출을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면서 거래 대금을 붙였다라는 거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냄새가 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거든요. 그래서 아마 추가적인 급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금 분위기를 한다라면. 그런데 반대로 또 하락을 하면 순식간에 좀 크게 눌림목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에 추가 상승이 나오면 한 8,000원 돌파 흐름을 보시고 제가 봤을 때 절반 정도 비중을 더시는 전략 그리고 나머지 전략을 좀 보시면 어떨까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잘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자, 이렇게 해서 전화 상담 받아봤습니다. 혹시 다음도 전화 상담 연결돼 있을까요? 예. 자, 저희 상담이 이수페타시스에 대한 상담이 하나 들어왔습니다. 유 대표님께서 맡아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매수가가 12만 1,000원, 12만 1,000원의 비중은 15%라고 하십니다. 언제 매수를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좀 일찍 하셨다 그러면 꽤 수익이 나다가 현재 손실로 전환된 구간이고 추세가 약간은 좀 걱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스페타시스가 제 지난달까지는
조금 더 기다려보자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쨌든 결과론적으로 따지면 지금 이제 흘러내리는 모습이거든요. 물론 이제 이벤트가 있는 거는 2월 25일로 제가 알고 있는데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근데 당연히 실적 좋게 나오겠죠. 그러면 이제 이스페타시스가 반등을 좀 줄 수 있는 모멘텀이 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까지 주가가 버텨준다라면 충분히 다시 한번 매수가까지는 올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는데, 다만 제가 계속 뭐뭐 있는데라고 말씀드린 것 중에 그 이유는 작년과 같은 상승이 나올 것인가, 전 그건 쉽지 않다 생각하고 있어요. 올해 기판을 본다라면 저는 오히려 삼성전기가 이스페타시스의 작년의 모습처럼 상승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은 이스페타시스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다음 주 목요일에 좀 반등을 다시 좀 주면서 한 11만 원, 12만 원까지 좀 주가가 회복을 하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추가 상승을 좀 노려볼 수가 있지만, 반대로 지금 여기 10만 원 지금 간당간당 하거든요.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오면은 그때는 이제 약간 단기 하락 전환되는 부분들로 연출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반도체 업황이 나쁜 것도 아니고 두산이 못 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두산이 같이 빠지고 있다면 그게 아닌데, 두산은 오히려 반등에 성공을 했고 직전 고점까지 왔고, 파미셀도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 이스페타시스가 못 간다는 얘기는 조금 시장에서는 좀 가격적인 부담감이 있는 것이 아닌가, 수급도 좀 좋지 못한 걸 봤을 때 일단은 다음 주 목금 혹은 그 다음 주까지 흐름이 반등 강도를 좀 확인하면서 보유할지 아니면 조금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일부 비중을 줄일지를 결정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스페타시스 작년에 워낙 강하게 올랐던 종목이다 보니까 아마 한 번도 이런 만약에 그 전에 사셨다 그러면 한 번도 이런 하락을 의심해보지 않았던 종목이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상담을 남겨주신 것 같은데 냉정한 대응이 또 필요하다라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자, 이어서는 문자 상담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909님, 우리 이 대표님께 에코프로비엠, 앞서서 에코프로도 상담해 주셨죠? 네, 그렇습니다. 예,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상담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매수가는 20만 8,800원, 그리고 비중은 20%라고 하십니다. 오늘 추가 매수했습니다. 앞으로 상승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할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제 관점대로라면 눌림목에서 매매를 했어야 되는데, 아까도 에코프로에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끼가 있기 때문에 올라갈 땐 시원하게 올라가지만, 반대로 불확실성이 존재하면서 시장에서 소외될 때는 확실하게 소외가 되는 편이 있다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럼에도 지금 일단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활성화 정책이 펼쳐지고 있고 자금이 들어올 만한 분야는 이제 2차 전지가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안에서 에코프로비엠 사실 제 타점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금 유입되는 이런 부분에 따라서 목표가는 한 22만 원 정도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매수가 자체가 제가 봤을 때는 제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시원하게 말씀드리기가 다소 어려운 부분이 있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좀 주가가 19만 원대에서 이렇게 횡보하고 있잖아요. 여기 횡보한다는 건 추가적인 하락은 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냥 반드시 저 같으면 매도를 하고 다른 이러한 또 풍부하게 또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주식을 찾아서 전략을 펼치는 것이 낫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에코프로비엠에 대한 문자 상담 받아봤고요. 자, 이어서 채팅창으로 들어온 상담도 한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늘 푸른 소나무님 께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고민을 남겨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9,500원, 비중은 40%라고 남겨주셨고요. 2년 동안 장기 보유 중입니다. 지금이라도 손절을 해야 하는지 대응 방안을 알고 싶습니다. 라고 남겨주셨네요. 네. LG그룹이 참 주가가 못 가죠. 그나마 이제 LG전자가 좀 최근에 상승에 성공하는 모습인데, LG 디스플레이가 그중에서 제일 조금 아쉬운 모습이에요. 실적도 어쨌든 제일 안 좋은 모습이고 성장 동력도 예전만 못하죠. 작년에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에 한번 상한가를 한번 기록을 했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중국 BOE가 미국 시장에 진출 못한다, 뭐 그런 뉴스가 딱 뜨면서 한번 올라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직접 판매를 못하는 것이지 우회적으로 부품 공급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과연 그 효과가 LG 디스플레이가 얼마나 누릴 수 있을지는 좀 더 봐야 된다 판단하고 있고, 뭐 TV 시장이라든지 뭐 이런 패널 시장이 이제 정책입니다. 그리고
약간 가격 경쟁력이 이제 그 비싼 제품을 가격을 받을 수가 없는 부분들이 좀 있다 보니까 실적도 사실 언제 개선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최근에 뭐 피지컬 AI 뭐 이런 이슈들이 있지만 제일 못한 모습이죠. 그래서 저는 차라리 좀 종목 교체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제 LG 쪽을 관심 있게 보신다라면 그냥 눈 질끈 감고 LG전자로 갈아타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 그게 아니라 그러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의 종목 교체가 맞는 것이지 LG 디스플레이가 매수가 19,000원까지 못 간다라고 말은 못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쉽진 않다.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눈 질끈 감고 교체를 해야 하는 타이밍이 지금 정도 수준에서 바로 그렇죠. 뭐 말씀하신 여기서 거예요? 뭐 사실은 반등을 준다고 해도, 그러니까 매수가가 워낙에 높으세요. 2만 원이세요. 그럼 거의 지금 여기서 반절. 그렇죠. 마이너스 50% 정도 되셨는데 12,000원 간다고 해서 막 손실이 엄청나게 개선되는 건 아니라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정리를 말씀드리는 것은 좀 질끈 감고 한 번에 정리하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좀 나눠서 좀 정리를 헤어질 결심을 해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비중도 적지는 않아서 아마 상담을 받으시고 조금 더 고민이 되실 것 같긴 한데 참고하셔가지고요 잘 대응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